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 바로 진행을 할 차례인데요.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제 제1장 보험의 2회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의 2회 파트부터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다운로드는 먼저 받으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재 다운로드는 제 네이버 카페 이지손평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지손평 검색하시면은 교재 다운로드에 제가 2차 1과목 그리고 2차 2과목 교재를 각각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교재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학습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재 판매 안 하나요?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교재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출력하신 후에 이제 재본 작업을 하셔가지고 교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학습하실 교재, 강의 교환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제1장 보험의 이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위험과 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위험이 뭐냐, 보험이 뭐냐, 지금 그 내용이죠. 자, 1번 일상생활과 위험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자, 요런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저는 이렇게 넘기지만 여러분은 꼼꼼히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이라고 하는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마지막 문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데요. 자, 우리 기본서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발생 가능성이에요.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위험이란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발생하고 어떠한 규모로 위험이 발생할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언제든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위축되지 마라. 그리고 위험에 대비를 잘하면서 활동하면은 위험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위험의 개념 그리고 분류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냐. 지금 그게 여기 2번부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 지금 저희 이 앞에 보험의 이해 파트 자, 요런 식으로 나온 거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글자 위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이 두꺼운 글자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시험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이렇게 괄호치기 문제로도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크한 이런 두꺼운 글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은 최소예요. 최소 10회독 이상. 나는 교재를 다 외울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달달 암기하듯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을 빈칸을 뻥뻥 뚫어놔도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 앞에 이 보험의 이해 파트는 그렇게 이제 공부 방향을 잡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위험의 정의 나와 있는데 위험이 뭐냐? 자, 요 파트 딱 보시면은 괄호치기 문제로 나오기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위험의 사전적 정의 나와 있어요. 자, 위험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자, 위험이라는 거 위험의 정의 나오네요. 자, 위험의 정의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먼저 위험은 손실의 기회다 나와 있죠. 손실의 기회가 위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의 가능성도 위험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도 위험이고요. 네 번째,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도 위험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것도 우리는 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가지 쓰시오.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위험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위험과 불확실성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번 보시면 이제 위험과 관련된 개념 나와 있어요.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위태, 손인, 그리고 손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각각의 것이 뭐냐? 먼저 1번 위태 나와 있죠. 자, 위태가 뭐예요? 위태는 위험한 상태를 위태라고 한다. 자, 위험한 상태를 우리는 위태라고 할 거야. 이를 줄여서 위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자, 우리는 이거를 위태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손인은 뭐냐? 자,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다. 손해의 원인, 이게 바로 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했어. 자, 이렇게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이 손해의 원인, 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손해. 손해의 개념은 뭐냐? 손해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정신적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손해는 뭐예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우리는 손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위태, 손인, 손해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정의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아래 4번에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자, 위태랑 손인, 손해의 관계. 자, 아래 보시면은 그림 1-1에 나와 있다 됐죠. 자,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자, 위태는 아까 위험한 상태라고 했죠.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예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원인. 자, 빙판길. 자,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고 자동차는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위험한 상태다. 위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해는 아까 손해의 원인이라고 했죠. 자, 위험이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손해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는 뭐냐? 손인의 결과로 가치가 감소된 것이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위험한 사고가 발생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우리는 손실을 손해라고 할 거야. 이거는 사고 발생 후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위태, 손인, 손해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표 별표 치고 여러분 이해 100%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보면 위험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위험을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손실의 기회, 그리고 또는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냐? 자, 그리고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이 위험을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위험 속성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우리는 이거는 객관적 위험이다. 아니야, 이거는 주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객관적 위험이 뭐냐? 자, 객관적 위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게 객관적 위험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실증 자료들이 있어서 확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 측정할 수 있는 게 객관적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관적 위험은 뭐예요? 자,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 주관적 위험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측정 가능한 게 객관적 위험이고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서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 게 주관적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측정 가능한 거랑 측정이 불가한 것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보험의 대상이 될까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우리 보험의 대상이 되려면은 측정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위험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정리되시고요. 자, 두 번째,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눴냐? 자,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기회가 있냐, 이득의 기회가 있냐.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는 얘는 100% 순수 위험이다. 자, 손실만 있다. 또는 얘는 이득의 기회도 있다. 자, 그래서 이득의 기회도 있는 거는 투기적 위험이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 더 추가 설명 나와 있죠. 자,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100% 손해만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투기적 위험에는 로또와 같은 복권이 투기적 위험이 되겠죠. 자, 주식도 투기적 위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박 나면은 이득의 기회가 있지만 다 잃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투기적 위험이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순수 위험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순수 위험에는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죠. 자, 순수 위험에는 손실의 특성에 따라서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순수 위험에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냐? 자,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편하죠. 재배인간. 재배인간은 순수 위험이다. 재산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재배인간은 순수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순수 위험은 초래하는 손실의 특성에 따라서 재배인간 4가지가 있어요. 자, 재산 손실 위험이 뭐냐? 간접 손실 위험이 뭐냐? 배상 책임 위험이 뭐냐? 인적 손실 위험이 뭐냐? 자, 그 내용이 아래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렇게 넘기지만 지금 제가 넘기는 이 파트가 여러분 본 시험에는 괄호 뻥뻥 뚫어놓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정태적 위험이냐 또는 동태적 위험이냐로 나뉩니다. 자,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정태적 위험. 정태적 위험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게 정태적 위험이고요. 동태적 위험은 크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동태적 위험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이번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넓냐 좁냐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 위험이냐 아니면은 기본적 위험이냐로 분류를 합니다. 자, 특정적 위험은 특정한 위험이겠죠. 그러니까 한정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적 위험은 한정됐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누구 한 명에게,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지금 위험이 되는 거고요. 자, 이에 반면 기본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 위험이라고 하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아주 피해가 컸죠. 뭐 코로나, 뭐 태풍, 폭동 이런 위험은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기본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그리고 면책 위험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그럴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험자의 책임 부담 여부에 따라서 담보 위험이냐 비담보 위험이냐 면책 위험이냐, 자,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담보 위험이 뭐냐? 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담보 위험이다. 그 다음에 비담보 위험이 뭐냐? 비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이다. 그리고 면책 위험은 뭐냐?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 면책 위험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용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잘 봐야겠죠.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살펴본 내용처럼 위험을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뭐냐? 여기가 중요하죠.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는 보험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가지 마찬가지로 앞 글자람 한번 따볼게요.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의 객, 순수 위험의 순, 정태적 위험의 정, 특정적 위험의 특. 자, 순서를 조금 바꿔보자면은 특정적 위험, 정태적 위험,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하다. 아, 특정한 승객이 보험에 적합하다. 자, 조금 어거지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러한 방법이라도 어쨌거나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여튼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특정 승객이다. 특정적 위험, 정태적 위험, 순수 위험, 객관적 위험, 이 네 가지가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라번에서 농업 부문 위험의 유형 나와 있죠. 자, 농업 부문의 위험도 우리는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농업 부문에서는 우리 생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생산 위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제도적 위험 처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적 위험.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농업 위험에 해당한다. 자, 요렇게 이제 큰 글자 위주로 봐두시고 아래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위험 관리의 의 그리고 구성 요소 나와 있어요. 위험 관리가 뭐냐? 그리고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냐? 내용 보자면은 먼저 위험 관리가 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위험 관리가 뭐예요? 위험 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 위험 관리다. 아,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걸 우리는 말 그대로 위험 관리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위험 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뭐가 있냐? 자, 첫째,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게 위험 관리의 목표가 되겠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 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자, 먼저 첫 번째, 위험을 관리하려면은 첫 번째는 지식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험 상품 나와 있죠. 적절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이 두 번째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을 우리는 보호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이 대응 활동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자,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살펴본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요 네 가지를 적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이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위험 관리 방법. 먼저 첫 번째, 물리적 위험 관리. 자,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예방하자. 아예 예방하는 게 지금 위험 통제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위험 회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자. 원천적으로 위험을 피하자. 이게 바로 위험 회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을 통제하자.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전략. 이게 바로 손실 통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손실 통제는 여기죠. 손실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손실을 예방하는 거랑 손실을 감소하는 것, 요 두 가지로 우리는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다. 아,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이랑 두 번째는 손실 감소. 이 두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구나. 지금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손실 예방이 뭐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손실 감소가 뭐냐 나와 있는데요. 자, 손실 예방은 말 그대로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나 발생의 빈도를 줄이는 게 손실 예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손실 감소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고 해요. 사전적 손실 감소냐, 사후적 손실 감소냐, 크게 또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된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이 중요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험 요소의 분리. 자, 위험 요소의 분리라는 거는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초점을 두는 게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분리시켜라. 지금 그 내용이 3번 위험 요소의 분리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위험 관리하는 방법 네 번째는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해라. 자,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위험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하청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게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다. 지금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위험을 스스로 인수해라. 자, 이거는 그냥 위험이 생길 걸 알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5가지. 자, 이거는 위험 관리 방법 중에서 물리적 위험 관리 5가지에 속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 8회차 시험 문제에 물리적 위험 관리 5가지를 쓰시오에서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이 제목 5가지를 적으면 되는 거였죠. 우리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재무적 위험 관리에서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이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 첫 번째는 위험을 보유해라. 위험 보유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자, 이 세 가지가 돈이 들어가는 재무적 위험 관리에 속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내용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답번이죠.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이다. 자,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 우리는 이제 위험 관리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자,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위험 발생 빈도랑 손실의 규모를 예측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이 위험의 속성에 미칠 영향과 예상 손실 예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비용을 예측해야 된다. 자, 이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 문단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위험의 발생 빈도랑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우리는 지금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위험 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의 케이스. 자, 손실 횟수도 적고 손실 규모도 적은 요 1번의 케이스는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 보유가 적절하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데 그 규모는 작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 통제를 해라. 자, 그리고 적게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날 경우에 아주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규모도 아주 크게 위험이 발생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회피를 해버려라. 지금 그 내용이죠. 자, 이 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 이거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라번에서 이번에는 농업 부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방안 어떻게 되냐 나와 있죠. 자, 농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위험 관리 방안 나와 있어요. 자, 생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영농 다각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업 부문 위험 관리 방안은 가격 위험 관리 방안이죠. 자, 가격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할 거냐, 가격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은 왜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뭐고 주요 정책 수단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내용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편안하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위험이랑 보험 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이 뭐냐, 그리고 보험의 원칙이 어떻게 되냐, 남은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